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커피 향도,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도, 손주가 보내온 사진도 예전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담담히 확인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몸보다 먼저 지친 것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관절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눈빛만 흐려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본 강아지, 시장에서 덤으로 얹어주는 파 한 줌,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그런 것들이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퇴근길 노을을 보며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고 주말 아침 늦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배경처럼 지나갑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습니다. 감동도 분노도 설렘도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뿌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재미라는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쁜 것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 바쁨이 삶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랴, 집안일 하랴,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랴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쁨이 사라지고 나니 덩그러니 남겨진 시간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로 삶 전체가 무채색으로 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고 밥을 먹지만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후회가 쌓입니다. 왜 좀 더 즐기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웃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건강했던 시절, 아직 걸을 수 있었던 시절이 가장 아까웠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법, 흐려진 눈빛에 다시 빛을 되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마음의 근육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는 마음,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이대로 흘러가듯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재미있게 늙어갈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 스스로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이 물음을 가슴 한켠에 품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늙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재미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72세 이선옥 씨의 하루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늦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반가운 약속도 기다려지는 전화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입니다. 한때는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라 대충 차립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조금, 어제 끓여둔 된장국을 데워서 먹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국도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니 밥 먹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누굴 위해 차리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힘을 들이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켜두는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한번 둘러보고 빨래가 있으면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9시입니다. 아직 하루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 지칩니다. 손주 사진을 몇 번씩 확대해 봅니다. 귀엽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뭉클하지는 않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 내외가 가끔 보내오는 사진들입니다. 직접 보면 다르겠지만 자주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화상통화를 하자고 해도 아이가 낯을 가린다며 짧게 끊기 일쑤입니다. 서운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바쁜 자식들 붙잡고 뭐라 할 처지도 아니니까요. 동창 모임 단톡방에는 여행 사진이 올라옵니다. 누구는 제주도에 갔다 왔고 누구는 아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자랑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괜히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막상 나가자니 귀찮습니다. 돈도 아깝고 체력도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갔다가 다리 아프다고 민폐나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해서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사실 병원 갈 일도 없고 볼 일도 없는데 그렇게 빠집니다.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멀어집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냐는 말을 달고 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라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납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미없어졌을까? 예전에는 분명 웃을 일이 많았는데 기대되는 내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옥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 바로 재미라는 감각입니다. 웃음이 줄고 기대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미를 잃어버린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선옥 씨는 어떻게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 드니 여기저기 뻐근한 정도였으니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 아파서 오는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싶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하시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입니다. 특별히 약을 드실 필요도 없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다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예전 같으면 안심하며 웃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덤덤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즐거운 일이 별로 없으셨나요? 입맛이 없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요? 특별히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신 적은 없으셨고요. 그 한마디에 이선옥 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그것도 의사 앞에서 울 줄은 몰랐습니다. 말문이 열리자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재미없고 손주 사진을 봐도 예전처럼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요. 남들은 건강하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하는데 건강해도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고요. 아프거나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려서 인생이 재미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검사로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지친 것은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르신, 마음 근육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도 몸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사진,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며 웃던 모습. 그때는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바빠도 뭔가를 배우려 했습니다. 남 눈치도 봤지만 그래도 자기 쓸모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며 자격증을 땄던 기억,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 총무를 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서가 아니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때 눈에는 뭔가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궁금하고 새로운 것이 설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확히 언제라고 꼬집을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재미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기술에서 오는 것이구나.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 돼서 재미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재미가 느껴지는 것이구나. 그 능력을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줄의 교훈이 떠오릅니다. 마음 근육을 다시 쓰면 나이는 숫자가 되고 인생은 다시 놀이터가 된다. 쉽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몸처럼 꾸준히 움직이면 다시 유연해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 마음도 쓰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물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이 탓하면서 하루를 견디는 인생 말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재미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예전이 좋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불만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밀려올 뿐입니다. 조금만 더 웃을 걸, 조금만 더 배울 걸, 조금만 더 사람들과 어울릴 걸 하는 후회 말입니다. 아니면 작은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웃음 하나, 새로운 배움 하나, 나만의 쓸모 하나, 내려놓는 선택 하나를 더하면서 재미있게 늙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대단한 취미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대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할 일이 조금이라도 설레시나요?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꾸겠다는 결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대로 흘러가듯 늙어갈 것인가, 재미있게 늙어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살 것인지,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가꾸며 능동적으로 살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으면 삶이 대신 선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대신 선택한 결과는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이선옥 씨도 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혼자 사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핑계는 얼마든지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아직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믿음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노년을 다시 재미있게 만드는 5가지 마음 근육이 있습니다. 웃음 근육, 관점 근육, 배움 근육, 쓸모 근육, 그리고 놓아주는 근육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키워가면 흐려졌던 눈빛이 다시 밝아지고 단조로웠던 하루가 다시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웃음 근육입니다. 하루에 한 번 억지라도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마디 농담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살아있네, 잘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예능 대신 오래된 코미디를 틀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 봤던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다시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웃었는지 다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입꼬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연습입니다. 웃음은 감정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행동이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억지로 웃다 보면 정말 웃긴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관점 근육입니다. 이것은 남 탓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나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하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화가 났던 일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서운했던 일이 덜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남 탓하며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세 번째는 배움 근육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익혀보는 것도 좋고 노래 한 소절을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 동작 하나를 배워서 매일 해보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은 뇌는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늙어서 뭘 배우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배워야 해서 배웠다면 지금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는 쓸모 근육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역할 하나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쓸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역할 하나만 있어도 삶의 무게중심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놓아주는 근육입니다. 당장 바꿀 수 없는 사람과 일에 대해 여기까지가 내 몫이구나 하고 속으로 선을 그어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칩니다. 자식의 성격을 바꾸려고,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려고, 세상의 불공평함을 고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의 에너지를 쏟기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5가지 마음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늘면 관점이 바뀌고 배움이 늘면 쓸모가 느껴지고 놓아주는 법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웃음 근육만, 내일은 배움 근육만 집중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옥 씨는 먼저 웃음 근육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웃은 1가지를 적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찾아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개그맨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고 피식 웃은 것, 마트에서 할인하는 배추를 발견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햇볕에 늘어져 있던 모습이 귀여웠던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을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웃을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강아지, 버스에서 졸다가 고개가 꺾이는 학생, 시장 아주머니의 유쾌한 흥정. 세상은 그대로인데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책에 적는 내용도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한 줄이던 것이 두세 줄로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웃을 일이 많았네. 이선옥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점 근육도 조금씩 길러졌습니다. 연락이 뜸한 아들에게 왜 이렇게 무심하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아이도 저 아이 나름대로 힘들겠지.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나한테 연락 못하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내가 젊었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 못 드렸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함이 조금 줄었습니다. 관계가 기적처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열이 한참 내려갔습니다. 밤에 서러워서 울던 일이 줄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뭘 배우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움 근육을 기르기로 했으니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렸습니다. 다들 나보다 잘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그러다 실수하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화면을 너무 세게 눌러서 앱이 10개나 켜졌다며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찍는 법,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찍은 꽃 사진을 보냈더니 손주가 예쁘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짧은 답장 하나에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쓸모 근육도 키웠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인사를 나누다 보니 경비 아저씨도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가끔은 날씨 이야기도 나누고 택배 온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연결이었지만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도 하나 들였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새잎이 돋는 것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잘하고 있구나. 나도 잘해야겠다. 소소한 즐거움이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놓아주는 근육이 자라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연락 없는 친척, 모임에서 자기 자랑만 하는 동창, 무심한 자식.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야.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대신 나는 내 하루를 잘 살면 돼. 그렇게 선을 그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단순히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늙었을까 하고 자책하던 마음이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다는 인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목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 살림 꾸리느라, 직장에서 버티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집안일하고 그 와중에 재미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도 돈이 아까웠고 취미 하나 배워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을 위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재미를 챙기지 못한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진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생, 말 못할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늦은 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눈부신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웃고 한 가지를 배우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선옥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고 어색하게 인사했고 쭈뼛거리며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삶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무채색이던 하루에 조금씩 색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선옥 씨는 어느 날 사진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지금을 한탄하는 대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선이 보였습니다. 그 선 위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불평하던 상황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용히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버티는 대신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기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웃음, 작은 배움, 작은 연결, 작은 평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이른 날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눈을 찡긋해보세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네, 잘했어. 여기까지 버텨온 나 참 대단해.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검색창에 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타 치는 법, 간단한 요리 레시피, 스트레칭 동작, 서예의 기초 뭐든 좋습니다. 검색해서 영상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배움 근육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늙어서 뭘 배우냐고 하지 마세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이 더 깊어집니다. 늘 고마웠지만 표현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오래 연락 못한 친구, 바빠서 전화 못한 동생, 고마웠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이웃.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것입니다. 잘 지내냐, 고맙다, 보고 싶다. 짧은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관계에 온기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보내는 사람도 기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아니면 오늘 웃은 일 한 가지를 공책에 적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선옥 씨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웃을 일을 찾으려는 눈이 생기고 정말로 웃을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웃은 일 한 줄, 그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울 만큼 이른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8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한 화가가 있고 90이 넘어서 책을 낸 작가가 있습니다. 70에 수영을 배운 할머니가 있고 80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챕터를 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이대로 흘러가듯 늙어갈 것인가, 재미있게 늙어갈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보이시나요? 흘러가듯 늙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늙어가는 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웃음 근육, 관점 근육, 배움 근육, 쓸모 근육, 놓아주는 근육. 이 5가지를 조금씩 키워가면 흐려졌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단조롭던 하루가 다시 풍성해집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재미있게 늙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었다면 남은 삶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날들을 향해 이렇게 속으로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2번째 봄아, 이제 천천히 와도 좋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의 2번째 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